먼저 염색체라는 것부터 한번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하면서 가보자. 염색체가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 이 염색체라는 아이는 원래는 없습니다.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거냐면, 세포마다 뭐가 있습니까? 핵이라는 아이가 있지, 그치? 세포마다 어떤 새끼가 있겠어요? 핵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핵 속에 유전 물질을 포함하는 염색체라는 아이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 근데 실제로 핵이라는 아이를 갖다가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염색체라는 아이가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핵 속에 염색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염색사라는 상태로 흩어져 있어요. 얘네들이 모여서 응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얘네들이 뭐해서 응축돼서 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염색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염색사라는 아주 실사자야, 실사자. 가느다란 실 모양의 우 하고 흩어져 있다가 얘네들이 모이고 뭉쳐서 염색체라는 아이를 만드는 건데, 문제는 이 염색사 상태일 때가 언제냐면, 세포 분열 배운 적 있지, 중딩 때. 간기 때는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염색사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열기가 되면 무슨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염색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분열기라는 건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 중, 후, 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요렇게를 갖다가 분열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시간,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다 합친 시간보다 간기 하나가 더 길어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염색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더 길까? 아니면 염색사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더 길까? 염색사를 관찰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겠지, 그치? 아, 그래서 이게 염색사로 주로 관찰이 되겠구나 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책에 보면은 지금 40페이지에 그림 이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세포 자료 분석 중간에 보면 나와 있다는 얘기야. 자, 핵이 있고요. 핵을 쪼개봤더니 뭐라는 애가 나옵니까? 염색체라는 아이가 나오지, 그치? 오케이? 이 염색체가 뭐가 모여서, 염색사라는 애가 모여서 염색체가 된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따라서 핵을 갖다가 뜯어봤더니 뭐가 보이더라? 염색체가 보이더라. 이 염색체를 갖다 또 뜯어봤더니 뭐가 보이더라 이거야? 염색사라는 아이가 보이더라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 염색사를 갖다가 또 뜯어봤더니 두 가지가 보이더라 이거야. 누구하고 누가 보인다라고 나와 있냐면 DNA라는 아이와 그 다음에 무슨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아이가 보이더라 이거야. 히스톤 닭백질이 아니라 닭백숙. 맛있겠다. 자,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아이가 염색사를 뜯어보니까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있더라 이거야.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자, 그러면 이 DNA라는 아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니?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거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 히스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오케이? 히스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단백질 덩어리들이 몇 개 더 붙어 있더라 이거야. 오케이? 얘네 둘을 묶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를 해요. 뉴클레오솜이 모여서 염색사가 되는 거고, 염색사가 모여서 염색체가 되는 거고, 염색체가 있는 공간이 어디라는 거야? 핵이라는 거지. 오케이? 얘네 둘을 합쳐서 뉴클레오솜. 자, 그래서 지금 염색체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자, 요거부터 내가 한번 책하고 상관없이 일단 칠판을 먼저 보자. 책하고 상관없이 먼저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뭐냐면 우리가 보통 책에서 중딩 때 배웠을 거야. 염색체라는 새끼를 배울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겨먹은 염색체를 배우니?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생겨먹은 염색체도 있고, 그 다음에 간혹가다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일자 모양으로 생겨먹은 염색체를 표현하기도 해. 그치? X자 염색체하고 일자 염색체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거지. 둘의 차이점을 좀 먼저 까고 들어가자라는 얘기야.
오케이? 어쨌든 염색체라는 아이들은 뭐가 뭉쳐서 염색체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염색사가 뭉쳐서 염색체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자, 그러면 감기 때는 원래 염색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지만 감기 때도 염색체가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때려보자라는 얘기야. 감기 때 염색체가 있다면 어떤 모양이었을 거냐? 이거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렇게 생겼던 염색체야. 근데 감기 때 니들도 알다시피 뭐에 복제가 일어난다라고 알고 있어요? DNA에 복제가 일어난다라고 알고 있을 거야. 배운 적 있을 거야. 중딩 때 분명히. 아, 이렇게 생겨 먹었던 염색체를 감기 때 복제를 해가지고 양을 이렇게 2배로 늘려놓는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얘나 둘 다 개수로 따지면 얘도 몇 개란 얘기야? 1개. 얘도 몇 개란 얘기야? 1개라는 얘기야. 수로 따지면. 둘 다 개수로 따지면 몇 개? 1개짜리 염색체인 거야. 하지만 DNA량으로 따지면 원래 이렇게 있었던 아이가 복제가 되면서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지. 얘는 무슨 쌍둥이? 샴 쌍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야? 붙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명인 거야. 하지만 똑같은 애가 둘이 하나 더 붙어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던 염색체를 감기 때 복제해서 요딴 식으로 만드는 거니까 얘나 차이는 없다라는 얘기야. 거의. 대략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개수로 따지면 둘 다 하나지만 DNA량이 요게 몇 배 많은 염색체? 2배 많은 염색체. 오케이. 자, 요 한 가닥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요거는 염색 분체가 몇 가닥짜리? 한 가닥짜리. 얘는 염색 분체가 몇 가닥짜리 염색체인 거야? 2가닥짜리 염색체인 거고, 이 염색 분체와 염색 분체가 묶여 있잖아, 그치? 그 묶인 자리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동원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묶인 자리를 동원체, 조인트 부분을 해서 염색 분체 2개가 묶여 있다. 요게 염색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염색체가 요걸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감기 때는 우리가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현미경으로 봤을 때 염색체 모양이 이런 모양일 확률이 큰 거야? 이런 모양일 확률이 큰 거야? 요 모양일 확률이 더 크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런 모양 염색체는 관찰이 불가능할까? 아니야. 다음에 오늘 이따가 배우겠지만 말기 때가 되면 염색체 모양이 이렇게 돼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흩어져 버리지, 염색사 상태로. 그리고 복제를 한 다음에 다시 뭉쳐서 이런 염색체 모양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염색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요딴 식으로 생겨먹었다라는 건데, 사람의 염색체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사람의 염색체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 일반적으로 염색체가 사람의 경우에 몇 개가 있다라고 알고 있니? 46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거기에다가 다 코드 번호를 매겨요. 염색체마다 코드 번호를 매기는데, 희한한 건 46개의 염색체가 있으면 코드 번호가 46까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코드 번호가 몇 번까지밖에 안 떨어지냐면 23번까지밖에 안 떨어져요. 아, 염색체 번호가요, 1번 염색체, 그 다음에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띡띡띡띡띡띡 해서 22번 염색체, 23번 염색체 해서 23번까지밖에 없더라 이거야, 염색체 자체가. 왜 그런가 하고 봤어요. 내 1번 염색체를 뜯어봤더니 내 1번 염색체 중에 하나는 우리 아빠가 준 거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엄마가 준 겁니다. 하지만 생긴 모양은 같아요. 모든 사람의 1번 염색체, 너의 1번 염색체, 나의 1번 염색체, 너의 1번 염색체, 모든 사람의 1번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같습니다. 단 그 안에 들어있는 뭐가 다른 것뿐이야? 정보가 다른 것뿐이야. CD 사면은 CD는 똑같잖아. 물론 CD 표지에다가 동방신기도 붙여놓고 막 붙여놓긴 하지만 그냥 공 CD라고 생각을 해봐. 둘 다 공 CD인 거야. 1번 공 CD가 몇 장인 거야? 2장. Sorry. 1번 공 CD가 몇 장인 거야? 2장이 있는 건데 그 중에 한 장은 누가 준 거야? 엄마가. 그 중에 나머지 한 장은 누가 준 거야? 아빠가 준 건데 뭐가 다른 거야? 내용은 좀 다른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쌍꺼풀 있다 없다, 피부색이 검다 희다, 뭐 보조개가 있다 없다, 머리카락 색깔이 금발이다, 흑발이다, 곱슬이다.
이런 정보는 다른 내용이 들어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건 같아. 뭐? 자리. 머리카락 유전자가 들어갈 자리는 1번 트랙에, 쌍꺼풀 유전자가 들어갈 자리는 몇 번 트랙에? 2번 트랙에, 보조개는 5번 트랙에. 자, 뭐가 같다란 얘기야? 공디스켓이야. 모양이 같아, 그치? 정보가 달라. 하지만 정보가 들어가는 위치는 픽스가 돼 있다란 얘기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엄마로부터 하나, 아빠로부터 하나씩 1번도 받고 2번도 하나씩 받고 그 다음에 3번도 하나씩 받고 뺑뺑뺑뺑뺑뺑 받는 거야. 그리고요 23번 염색체까지 받게 되겠지. 너희들도 알다시피 23번 염색체 XX는 누가 되는 거니? 여자요. 그 다음에요 XY 염색체가 요딴 식으로 생겼어요. 더 작아요. 요게 누가 되는 거야? 남자요가 되는 거겠지. 그죠? 자,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를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합시다. 첫 번째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상동염색체라는 게 나와요. 상동염색체라는 아이의 정의를 그냥 사전적 정의, 책에 나와 있는 정의를 그대로 쓰면은 뭐라고 책에 나와 있냐면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크기와 모양이 어떤 같은 염색체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상동염색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 상동염색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기와 모양이 같다고 그랬지 정보가 같다라는 얘기는 안 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사람의 경우에는 상동염색체가 몇 쌍이 있다라는 얘기야? 23쌍의 상동염색체가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23번 염색체. 여자의 경우에는 1번부터 23번까지 23쌍이 완벽하게 맞습니다. 근데 남자를 보면 18. 뭐니 이게? 다르지? 크기와 모양이 같니 다르니? 다르죠? 그러면 이걸 과연 상동염색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 예전엔 많이 싸웠어요. 과학자들끼리. 정의의 개념을 놓고 야 그러면 여자는 상동염색체가 23쌍인 거고 남자는 상동염색체가 22쌍인 거네? 라고 얘기를 했던 시절도 있었다란 얘기야. 왜? 크기와 모양이 같니 다르니?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여자는 상동이가 23쌍이고요 남자는 상동이가 22쌍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남녀 모두 23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요게 더 우선한다라는 거지. 엄마 아빠가 하나씩 줬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크기와 모양이 같은 상동염색체.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염색체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EN 이꼬르 46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EN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상동염색체를 의미하는 거야. 세트 메뉴다. 세트로 묶어서 총 46개란 얘기야. 몇 쌍이 있다란 얘기야? 23쌍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모든 세포 속에 있는 염색체는 세트로 묶여 있을까라는 건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생식세포의 경우에. 자, 쌤이 딸내미 낳은 지 한 150일 됐어요. 우리 딸 진짜 한 150일 됐어요. 인제 엎드려요. 지가 엎드려 놓고 지가 울어. 숨 막힌다고. 짜증나 죽겠어. 누가 엎드리랬나? 누워있다가 눕혀놓잖아. 그럼 좀 있으면 엎드려요. 그런 다음에 막 울어. 숨 막히니까. 코 박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딸내미를 만들 때 물론 내가 의도적으로 만든 건 아니야. 내가 정자에서 1번 중에 하나 1-A, 1-B라고 쳐보자. 내가 1-A를 꺼내서 정자를 만들지 1-B를 꺼내서 정자를 만들지 몰라. 우리 마누라도 마찬가지야. 1-A를 꺼내서 난자를 만들지 2-A를 꺼내서 만들지 2-B를 꺼내서 만들지 알아 몰라? 모르지. 하지만 1번 중에 하나 2번 중에 하나 3번 중에 하나 쭉 꺼내서 뭐를 만드는 거야? 정자를 만드는 거고 우리 마누라도 마찬가지로 1번 중에 하나 2번 중에 하나 3번 중에 하나 꺼내서 뭐를 만드는 거야? 난자를 만드는 거겠지. 그치?
생식세포의 경우에는 상동염색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내가 새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는 상동염색체가 아니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야. N이라는 거는. 오케이? 일반적인 모든 체세포는 다 상동염색체로 짝지어져 있습니다. 2개씩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유일하게 어디에만, 생식세포에만 상동염색체가 아니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미리 좀 용어를 정리하고 넘어가자. 두 번째, 상염색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염색체라는 게 있니? 성염색체라는 게 있죠. 사실 이 두 가지는 굳이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자, 상염색체라는 건 성별과 관련이 있는 거 없는 거 무관한 염색체를 얘기하는 거지. 사람으로 따지면 1번에서 몇 번까지? 22번까지가 되는 거고요. 성염색체라는 거는 뭐를 결정짓는 거? 성별을 결정짓는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한 개냐 두 개냐가 달라지는 수가 있어요. 사람의 경우에는 XX가 girl, XY가 man, 그지? 근데 X가 있으면 없으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XX는 여자고 X는 남자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동물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이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염색체 숫자가 홀수인 새끼들이 있어요. 동물 중에. 걔네들은 암수 구분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되는 거야? 하나만 있으면 암놈, 혹은 2개가 있어야 암놈,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애들이 있다라는 얘기야. 동물마다 그건 다 다릅니다. 부여관계가. 그래서 딱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결국적으로 성별을 결정짓는 게 무슨 염색체란 얘기야? 성염색체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상동염색체를 조금만 더 쪼개서 들어가 보자. 상동염색체를 조금 더 쪼개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 상동염색체를 얘기할 때 뭘 가지고 얘기하니? 잠깐만, 미안. 나 카메라 세팅 또 빗나갔어. 뭐 동영상 듣다 보면은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야. 막 갑자기 내가 수업하다 사라져요. 카메라 맞추러 간다 그러고 막. 뭐 항상 찍고 있어요. 너가 오늘 수업 들었는데 못 알아듣겠어? 그럼 다시 와서 들어도 돼. 그건 상관없어. 언제든지 오픈돼 있으니까요.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시험 기간 됐을 때 너희들이 만약에 생물 강좌를 안 듣고 있어. 우리가 3월 달까지만 생물 강좌가 오픈돼 있을 예정이고요. 4월이 되면은 생물 강좌가 닫힙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만약에 이제 인원이 뭐 형성이 좀 많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 3월 달까지만 생물 운영하고 나서 커트 시켜버릴 거야. 왜냐면 뭐 길게 갈 필요가 없는 과목이거든 사실. 그럼 이과에 갈 거라면 그 시간에 화학이라든가 물리를 더 하는 게 나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니네가 창현을 들어갔어. 그럼 생물 시험 기간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예전에 들었던 거지만 다시 한번 동영상 강좌를 꺼내서 듣고 그 단원에 관련된 문제, 내가 기출문제는 주겠지, 그치? 문제 조낸 풀면서 시험 대비를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모든 강좌가 다 찍혀있기 때문에 나의 잘생긴 얼굴을 감상하시면서 매우 흡족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안해요. 자, 그러면 상동염색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자. 잠시만. 미안. 실장님 전화 돌려주세요. 자꾸 저한테 전화 와요. 그리고 지금 여기 010하고 요거 2개 있죠. 위에 2개. 그거 전화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상동염색체 들어가자. 미안해. 아우, 전화를 안 돌려놔가지고. 자, 이 상동염색체라는 아이의 생긴 모양을 한번 보자라는 얘기인데, 자, 아까 내가 디스켓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냥 일자 모양의 염색체라고 쳐볼게. 상동염색체니까 1-A가 있고 1-B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1번 염색체가 몇 개 가지고 있는가? 2개가 있는 거야. 그치? 2번 염색체도 몇 개가 있는 거야? 2개가 있고, 그 3번 염색체도 2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같은 자리에 무슨 유전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대림 유전자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완두를 가지고 니네 배운 적이 있나? 혹시 우열의 법칙 해가지고 라주알은 둥근안두고요, 스몰알은 주름진 안두고 이런 거 배운 적 없니? 없어요? 없구나. 우열의 법칙이다 해서 우성이다, 열성이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없어요? 예를 들어보자. 혈액형은 알지? AA, AO 뭐 이거 들어본 적 있지, 그치? 응? 자, 혈액형 유전자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라주 A가 들어갔고 이 자리에 O가 들어갔어. 그럼 얘 무슨 형인 거야? A형인 거야. 여기에 O가 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무슨 형인 거야? O형인 거고, 여기에 A, 여기에 B가 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무슨 형이 되는 거야? AB형이 되는 거지. 엄마가 A를 주고 아빠가 O를 줬으면 얘는 A형인 애가 태어나는 거고, 엄마가 O를 주고 아빠도 O를 줬으면 얘는 무슨 형인 애기가 태어나는 거야? O형인 애기가 태어난다는 얘기야. 하나의 유전, 그러니까 유전 형질을 결정짓는 게 2개의 유전자가 관여를 합니다. 그걸 갖다가 대림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혈액형을 엄마가 하나, 아빠가 하나 주잖아, 그치? 2개의 유전자가 하나의 유전 형질을 결정짓는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엄마는 쌍꺼풀이 있어, 그 다음에 아빠는 쌍꺼풀이 없어. 그러면 쌍꺼풀이 있는 유전자를 하나 받을 거고 없는 유전자를 하나 받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중에 싸워서 누가 이기겠느냐? 이기는 걸 우성, 지는 걸 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완두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완두의 종류가 크게 2종류의 완두가 있어요. 둥근 완두가 있고 이렇게 주름진 완두가 있거든. 이게 우성이야. 이게 무슨 성이야? 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성인 거를 갖다가 라주로 표현해요. 둥근 완두가 라주알 스몰알이고 주름진 완두가 스몰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러면 요 새끼랑 결혼을 했어요. 그럼 애새끼를 낳으면 어떤 애새끼가 되겠니? 라주알 스몰알을 갖는 애새끼가 되겠지. 여기에 라주알이 들어가고 여기에 스몰알이 들어가는 거야. 이건 라주알이는 엄마, 그 다음에 스몰알이는 아빠. 결혼한 거지? 그랬더니 이렇게 생겨먹은 애새끼가 태어날 거 아니야, 그치? 얘는 무슨 모양이 되더라 이거야? 둥근 모양이 되더라 이거야. 오케이? 이걸 우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다시 배울 거야. 이렇게 이기는 거를 갖다가 동그란 게 이겼지, 그치? 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하나의 유전 형질을 결정짓는데 몇 개의 유전자가 관여한다? 2개의 유전자가 관여하는데 그 2개의 유전자를 갖다가 무슨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림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림 유전자. 이 대림 유전자는 어떤 자리에 존재한다? 상동염색체상에 같은 자리에 존재한다. 여기가 쌍꺼풀 트랙, 아니 여기가 혈액형 트랙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쌍꺼풀 트랙이 있어요. 그러면 쌍꺼풀 유전인자는 여기에 같은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대림 유전자는 상동염색체상의 어떤 위치에 같은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때 유전에 관여할 때 이 대림 유전자가 그런 식으로 관여해서 애새끼를 낳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40페이지 잠깐 같이 볼게요. 40페이지 잠깐 같이 볼게요. 자, 대림 유전자 밑에 쪽 보자. 상동염색체 얘기했고 대림 유전자 얘기했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핵상이 들어있는데, 자, 핵상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야? 염색체의 상대적인 숫자인 거야. 46개, 23개가 아니라 뭐? 상대적인 숫자. 따라서 체세포가 생식세포보다 몇 배 많습니까? 2배 많지, 그치? 따라서 체세포의 핵상은 몇 N? 2N인 거고, 생식세포의 핵상은 몇 N? N이 되는 거지. 요걸 핵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N, 2N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 요걸 갖다가 핵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누구의 핵상? 체세포의 핵상. 이건 어떤 세포의 핵상? 생식세포의 핵상.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핵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핵형이 뭐를 얘기하는 거야?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수라든가 개수 얘기했지, 그치? 모양이라든가 크기까지. 그래서 4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남자의 핵형 분석, 여자의 핵형 분석에서 써놨잖아, 그치? 단순히 46개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어떤 모양을 갖는 염색체가, 어떤 크기의 염색체가 이렇게 있느냐를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핵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야. 그럼 핵형 속엔 단순히 숫자만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따라서 염색체 숫자가 같으면 같은 생명체이다. 맞아, 틀려? 틀려. 하지만 같은 동물이면 숫자가 같다. 이건 맞아, 틀려? 맞아요. 우린 모두 사람이니까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다른 식물 중에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식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른쪽에 잠깐 표를 보면은요, 사람이 46개, 침팬지가 48개, 개새끼가 78개. 그죠? 그 다음에 감자도 48개. 그럼 침팬지랑 감자랑 같은 거는 아니잖아. 라는 거야. 그리고 염색체 숫자가 많을수록 고등동물이다. 맞아, 틀려? 틀려. 그럼 개새끼가 사람보다 훨씬 더 고등동물이지. 그죠? 염색체 숫자가 개새끼가 훨씬 많잖아요. 우리 집 개새끼는 참 무식해요. 어제도 전화 맞았어요, 나한테. 자, 어쨌든 이 핵형을 갖다가 분석하면은 뭐 유전자가 잘못돼서 생기는 병들은 알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핵형 분석을 하면. 다운 증후군 혹시 본 적 있니? 니네 다운 증후군인 친구 본 적 있어요, 혹시? 없어요? 이게 우리 때는 학교마다 다운 증후군인 애들이 거의 한 명씩이 꼭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다운 증후군인 애들이 거의 없어요. 원인이 두 가지 정도가 돼요. 요즘에는 이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만큼 유전자의 이상이 일어날 확률이 떨어지는 원인도 물론 있긴 있는데, 문제는 두 번째 원인이 더 큰 게, 태아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핵형 분석을 합니다. 핵형 분석을 해요. 그래서 핵형 분석을 미리 해서 이 새끼가 다운 증후군인 것 같은데요. 다운 증후군은 염색체가 몇 개가 나오냐면 47개가 나와요. 21번 염색체가 3개가 있어요, 걔는. 그러니까 염색체 수가 정상인 애들보다 몇 개가 더 많은 거야? 하나가 더 많은 거야, 홀수야, 걔는. 그러면 얘는 염색체가 다른 애, 그럼 100% 얘는 다운 증후군인 애기가 태어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엄마한테 선택권을 줍니다. 이건 불법 아니다. 이건 불법 아니에요. 낳아도 되고 유산시켜도 돼요. 낙태해도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다운 증후군인 애 새끼를 낳아서 키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에 대한 호불호는 많이 갈리지. 생명의 존엄성으로 놓고 따지면 당연히 낳아서 길러야 되겠지만, 걔를 낳음으로 인해서 애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온 집안이 다 초토화되잖아. 다운 증후군이 뭔지는 아시죠? 몰라요? 맹해요, 애가. 생긴 것도 넙대대하게 생기고요. 달라요. 일단 생긴 게 달라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무슨 딱 봐도 쟤는 정신박약처럼 보이고요. 행동 자체가 둔하고요. 지능도 많이 떨어져요. 걔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란 얘기야.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시켜도 되는 애가 아니야, 걔는. 거의 개 IQ랑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만 힘든 게 아니겠지? 애도 힘들겠지. 다 힘들지. 내가 다른 애들하고 다르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 본인도 지능이라는 걸 갖고는 있을 테니까 힘들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낙태를 시켜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니들 친구들 중에는 다운 증후군 애들이 거의 없는 거야. 미리 알 수 있었으니까, 니들 시대는. 근데 선생님 세대는 그걸 미리 알 수가 없었으니까 낳고 나서 알았던 거지. 애가 좀 이상한데? 가서 검사해봤더니 다운 증후군이고. 근데 요즘에는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핵형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한 병, 유전 관련된 병들은 다 미리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대충 이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터너 증후군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를 하자. 성염색체가 X 하나이네. 그러니까 보통 XX거나 XY거나 가져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XX가 되거나 XY가 돼야 되는데 X 하나만 간 거야. 그래서 염색체가 45개가 돼버려요, 걔는. 46개가 아니라. 성별로 따지면 여자입니다. 근데 불완전한 여자예요. 그래서 임신을 할 수는 없는 여자야. 그리고 지능도 좀 떨어지고요. 애가 좀 외관상으로는 티가 별로 안 나, 얘 같은 경우에. 근데 터너 증후군 말고 이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XXY예요. XXY. 염색체가 몇 개가 되는 거야? 47개가 되는 거야. 클라인펠터 증후군 나중에 배울 거야. 얘는 외관상 남자입니다. XY가 있기 때문에.
외관상 남자예요. 근데 2차 성징이 걸로 옵니다. 2차 성징이 뭔지는 아시죠? 남자인데 생식기는 남자야. 1차 성징이 생식기입니다. 그러니까 응애야 할 때 알 수 있는 거. 몸매가 뭐 태어나자마자 오 S라인 이거 아니잖아. 그치? 응애하는데 와 S라인 죽이는데 얘?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치? 생식기가 1차 성징인 거고 2차 성징이 남녀의 신체적인 특징 차이가 2차 성징이 되는 건데 얘가 2차 성징이 여자께 섞여서 와요. 남자 거랑. 그래서 얘가 가슴이 나오고 골반이 넓어지고 근데 생식기는 남자고 이상해져요. 좀 그렇지? 염색체가 되게 소중한 거야. 이런 애 나면 엄마 입장에서 기쁠까 슬플까 화가 날까? 그렇지? 그래서 미리 낙태시킬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줍니다. 뭐를 통해서? 핵형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미리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병은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료 분석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그림 잠깐 봅시다. 내가 아까 요걸 갖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 그치? 요게 간기가 되면 복제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어떤 모양으로 복제가 되겠니? 요런 모양으로 복제가 될 거야. X자 모양 몇 개로 되겠니? 2개로 되겠지. 그치? 그럼 그대로 복제가 되는 거니까 요 자리에 라지 A가 있었으면 요 자리에도 똑같은 애가 요렇게가 같은 애가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가 무슨 트랙? 혈액형 트랙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여기는 쌍꺼풀 트랙. 이렇게 쌍꺼풀 트랙. 그대로 똑같이 카피가 되는 거야. 그럼 얘랑 어떤 거야? 같은 건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카피가 됐겠니? 여기가 O, 여기가 O, 그 다음에 여기에 쌍꺼풀 트랙이 또 같이 들어가 있겠지. 이렇게. 대략. 그래서 무슨 기가 지날 때, 간기가 지날 때 복제가 되면 저런 식으로 똑같은 애가 옆에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져요 라는 얘기가 되겠지. 됐죠? 자, 그러면 지금 41쪽까지 다 한 겁니다. 41쪽까지 다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43쪽까지는 당근 숙제가 되는 거고요. 당근 숙제가 되는 거고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44페이지를 들어갑니다. 니네 중딩 때 체세포 분열, 그 다음에 감수 분열 다 했죠? 이제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디테일해져요. 눈꽃만치. 그거 중딩 때 언제 배우냐? 1학년 때 배우냐? 2학년 때 배우냐? 3학년 때 배우냐? 3학년 때 배우냐? 그럼 머릿속에 아직 생생하겠네? 그렇진 않아? 생생하진 않아? 알았어. 그럼 생생하게 만들어주면 되지 뭐 그까이 거. 자, 그래서 이제 세포 주기라는 거하고 세포 분열이라는 걸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포 주기를 배우기 전에 세포 분열이라는 걸 먼저 합시다. 왜냐하면 세포 분열을 하는 주기가 세포 주기인 거니까 분열을 알아야 주기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주기라는 건 뭐 간전 중, 후, 말 뭐 이런 식으로 주기가 어떻게 떨어지느냐 요걸 갖다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칠판 지우는 기계를 꼭 살 거야 내년에는. 지나가면 지워. 본 적 있니? 없니? 있어요 그런 기계가. 지나가면 칠판이 깨끗해져. 딱 쓰고 나서 여기쯤 쓸 때 딱 기계 딱 누르면은 하고 와. 네, 꼭 사야지. 올해 원래 살라고 그랬는데 저 동영상 찍는 거 만드느라고 돈을 다 썼어. 저 내가 만든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 직접 만든 거야. 저 왔다 갔다 하는 거. 나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 지금. 카메라가 머리가 날 따라오잖아요. 나 따라오잖아요. 나 있는 대로. 그지? 직접 만든 거야 직접. 딱 봐도 산 게 아니잖아 저건. 그치? 딱 봐도 지금 여기 봐봐 해놓은 거 봐봐. 기계 설치해놓은 거 막 꼬라지가 전문가의 손길이 전혀 안 느껴지잖아. 그치? 이 밑에 센서 달린 거 전문가의 손길이 전혀 안 느껴지죠. 그치? 부품 하나하나 사다가 막 진짜 별 개 생쇼를 한 거야 이게. 하나 사시면 안 돼요? 안 팔아. 저런 기계가 없어요. 카메라맨이 찍어야 되는데 뒤에 카메라맨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어색한 줄 아냐?
그래도 카메라맨 이제 현장 수업일 경우엔 그나마 덜 어색하다? 그 보통 EBS라든가 뭐 메가스터디도 현강이 있고 그냥 스튜디오 강의가 있잖아. 스튜디오 강의 찍을 때 진짜 난 진짜 손발이 오그라들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냐. 난 3강 찍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사람이 할 짓이 못 돼요. 난 현강밖에 안 찍겠다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야, 스튜디오 강의는. 입이 안 떨어져요. 나하고 PD하고 둘밖에 없어. 근데 막 혼자 웃긴 얘기하고 이해되니? 그러면 PD가 이지랄하고 있어요. 확 때릴라 진짜. 그것도 PD라도 좀 호응도 있는 PD면은 그런데 좀 재수없는 새끼들이 있어요. PD 중에도 나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데 지 핸드폰 가지고 놀고 있어. 카메라 찍으면서. 그러다가 지나갔잖아. 그럼 화면에서 나 잘렸는데 안 따라와 이 새끼가. 저기요. 넘어왔는데 그럼 또 그때서 넘어와. 방금 전부터 다시 하시죠. 이지랄 한다니까. 때릴라 진짜. 흐름 확 깨지게. 열심히 수업 들으면서 자기도 같이 공부해야지. 근데 어색하지 않잖아. 제가 있으니까. 그치? 이 교실 안에 외간 남자가 한 명 뒤에 또 딱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어? 아, 여자 조교? 그치. 여자 조교면 좀 기분이 또 상쾌해지지. 근데 막 어디서 털복숭이 같은 애들 막 이런데 뒤에서 막 산적 같은 새끼가 카메라 딱 들고서 이지랄하고 서 있어봐요.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니까 진짜. 힘들어 진짜. 그 인터넷 강의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야. 스튜디오 강의 찍는 사람들. 허공에다 대고 혼자 웃긴 얘기하고 혼자 웃고 혼자 질문하고 혼자 대답하고 아무도 없어 여기. 진짜 딱 스튜디오에 칠판 하나 있고 책상 같은 것도 없고 뒤에 카메라 있고 조명 있고 끝이야. 그게 끝. 아무도 없어 여기 스튜디오 강의는. 스튜디오 그러니까 그 동영상 스튜디오에는. 어색함의 끝이죠. 어색함의 끝. 그거를 다 찍는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난 못해. 그래서 인강시장으로 나가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찍어서 두고 하면은 괜찮아. 자, 세포 분열을 들어가 봅시다. 세포 분열을 들어가기 전에 그냥 포괄적인 것부터 그냥 얘기를 하고 가자. 이 책의 순서하고는 뭐 조금 상관없이 그냥 전체적인 걸 먼저 한번 보고 가자라는 얘기야. 자, 세포 분열의 종류는 크게 몇 종류의 세포 분열이 있다라고 배웠었어요? 2종류의 세포 분열이 있다라고 배웠었지, 그치? 자, 첫 번째가 무슨 분열이 있습니까? 체세포 분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분열이라는 게 있습니까?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게 있죠.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동네를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얘기할게. 이건 과학이잖아, 그치? 생명이잖아, 그치? 내가 좀 너희들이 야하다고 생각이 느껴질 수도 있어. 이 동네 내가 수업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좀 보통 우리 학원 성비가 9대 1이야. 남학생 9에 여학생 1명. 근데 이게 좀 공교롭게 여학생만 이렇게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편이야. 이 단어를 할 때. 절대 변태 아니고요. 절대 그 성적인 사상이 이상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그냥 과학으로만 받아들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미리 얘기하는 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뭐 집에 가지고 우리 학원 과학생 변태인가봐 막 수업하는데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란 얘기야. 절대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냥 수업의 흥미를 위해서 조금 더 과장해서 하는 것 뿐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남학생 놓고 하는 수업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나 자체가. 여학생들 놓고 하면 내가 몸둘 바를 몰라. 사실 막 달라. 남학생 수업할 때랑 여학생 수업할 때랑. 선생님들 그런 얘기 안 하냐? 애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수업하는 그 이끌어 나가는 방향이 달라야 되는데 난 남학생들한테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좀 이렇게 두르고 윽박 지르고 욕하고 막 이런 거에 좀 익숙해져 있어요. 조금 느낌이 오잖아, 그치? 조금 양해를 바랄게요. 2월달에 수요일반으로 와도 돼요. 근데 2월달에는 학교 안 가는구나. 오케이. 수요일로 옮겨도 돼요.
혼자 남네? 이반은 맨날 혼자야, 씨. 여지껏 혼자, 원래 2명이었거든요. 한 명이 수요일로 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한 명이 왔어요. 근데 지가 간대요. 어쩌자는 거지? 아, 나 진짜 토요일 밤 폐강하든지 해야지. 어쨌든, 폐강 안 해. 한 명이라도 할게요. 자, 어쨌든, 체세포 분열이라는 거는 목적 자체가 어디에 둔다라는 거냐면 생장의 목적을 둔다라는 거지. 혹은 재생의 목적을 둘 수도 있어요. 혹은 생식의 목적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세포 분열의 목적이 생장이라고 얘기를 해. 왜 생장을 할 때 체세포 분열이라는 걸 통해서 하느냐라는 걸 간단하게 얘기하고 가자라는 거야. 자, 내가 아기 때는 요만했잖아. 그치? 지금은 등치가 심하게 커졌죠? 그치? 그러면 내가 자라는 데 있어서 크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뭐가 커지는 방법이 있어요? 세포가 이렇게 커지는 방법이 있지. 그치?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있었으면 세포가 어때지는 방법이 있는 거야? 많아지는 방법이 있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자, 요만했던 새끼가 요렇게 되는 방법이 있고, 요만했던 새끼가 요렇게 되는데 세포가 많아지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유리할까, 이게 유리할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야. 세포가 커지는 게 내가 생존에 유리한지, 세포가 많아지는 게 내가 생존에 유리한지. 어느 게 더 유리하다고 배웠었니? 세포가 많아지는 게 더 유리하다고 배웠었지. 자, 요만한 스펀지가 있고 이렇게 있는 포도알갱이처럼 생긴 스펀지가 있다고 쳐봐. 그걸 물속에다 담궈봐요. 그럼 여기는 안쪽까지 물이 스며들어가기 쉬워? 힘들겠지만 얘는 조그맣기 때문에 물이 쭉쭉 안속 깊은 곳까지 다 흡수가 될 수 있겠지, 그치? 아, 얘는 그걸 어떤 개념으로 가냐면 표면적의 개념으로 갑니다. 책 표면적의 개념. 표면적이 넓다. 얘는 표면적이 어떻다? 좁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세포가 어떨수록 유리하다? 작을수록 유리하다라는 얘기야. 뭐 굳이 계산 안 해줘도 되겠지. 구 하나의 건널비, 표면적이라는 건 건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구 여러 개의 건널비를 구해보면 이쪽의 건널비가 더 넓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포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부피당 표면적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커진다. 그래서 작을수록, 세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생장을 할 때, 키가 클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키가 큰다라는 얘기야? 요런 방법을 통해서. 개수가 많아지는 방법, 분열이라는,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되고 3개가 2개가 3개 되는 게 아니지.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이런 분열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생장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고, 재생이라는 건 뭐니? 상처가 났어요. 그럼 거기 자리가 아물지, 그치? 분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근데 사람의 경우엔 재생할 수 있는 세포의 가지수가 많지는 않아요. 피부, 상피세포 같은 경우엔 재생이 돼. 따라서 흉터가 생길지언정 아물지, 그치? 근데 신경세포는 재생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신경세포라는 건 이 허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한번 나간 사람은 하반신 마비가 오고, 하반신 마비가 온 사람은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 신경세포는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도마뱀의 경우에는 심지어 꼬리를 잘라버려도 없던 꼬리가 하고 자라나오지, 그치? 그죠? 동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 어쨌든 그러한 재생도 무슨 분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체세포 분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된다라는 거야.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황수관 박사라고, 왜 갑자기 걔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오르지? 황수관 말고 걔 누구야? 죽을 때가 됐나? 걔 누구야? 줄기세포. 황우석. 황우석 박사가 하던, 미친 거야. 얼마 전에 황수관 박사 죽었죠? 황수관 박사 신바람이 있어요. 어쨌든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황수관 박사가 머릿속에 자꾸 어쨌든 황우석이가 줄기세포라는 걸 했었지, 그치? 그게 원리가 이거야.
너도 세포에 몇 개에서 출발한 거야? 하나에서 출발한 거고, 너도 하나에서 출발한 거고, 나도 하나에서 출발한 거야. 원래는 하나였어. 이게 분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세포지만 얘가 상피세포로 분화가 되고, 신경세포로 분화가 되고, 뭐 근육세포로 분화가 되고, 무슨 세포로 분화가 되고, 이런 식의 분화 과정을 거쳐요. 이 분화 과정을 거치기 이전의 세포를 갖다가 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줄기세포라는 아이는 신경세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상피세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세포로의 분화가 가능한 세포를 갖다가 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황우석 박사가 얘기했던 줄기세포가 만약에 제대로 실현이 된다면 뭐가 가능해지는 거야? 모든 병의 치료가 가능해지는 거야.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심장 근육에 문제가 생겼어. 심장이 제대로 못 뛰는 거야. 그럼 줄기세포, 심장 줄기세포를 넣어주는 거야. 그럼 그게 다시 분화가, 심장 그 세포로 분화가 해가지고 거기를 새로 만드는 거지. 신경이 끊어져서 하반신 마비가 왔어. 그럼 거기다가 신경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줄기세포를 넣어주는 거지. 그럼 신경세포로 분화되면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엄청난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의료계에서 줄기세포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 그래서 어마어마한 핫이슈가 됐었고, 그게 무너짐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핫이슈가 돼버렸지. 또다시 황우석 박사하고는 개인적으로 서로 뭐 이렇게 인사를 뭐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의 사이는 아니고요. 그냥 인사 정도는 하고 지내던 사이였거든. 물론 나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시고 내가 모시던 분이지. 그러니까 인사 정도 하고, 그때는 내 이름을 기억하셨는데 지금은 내 이름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안 하실 거야 지금은 아마. 그쪽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정말 나로서는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분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수의대죠? 황우석 박사가 수의대 나왔어요. 서울대 수의대. 쌤이 건대 수의대를 나왔고요. 그래서 좀 있었는데 선생님 친구들 중에서 많이 무너졌어요. 그때 그 팀이 무너지면서 내 친구 중에 그쪽 팀에 들어가 있던 애들이 다 병신 돼가지고 실업자 되고 막 하여튼 안타까운 사건이 많았어요. 그게 재생이다잉. 그게 재생이야. 자, 그 다음에 생식의 경우에는 체세포 분열인데 생식을 하나요? 이런 경우에 누구? 단세포의 경우에는 체세포 분열을 하면 곧 그게 뭐가 된다라는 얘기야? 생식이 된다라는 얘기지. 단세포야. 세포가 하나이면서 그게 생명체 하나인 거지. 그럼 그 세포가 두 마리가 돼버리면, 두 개가 돼버리면 그 생명체 몇 마리가 돼버리는 거야? 두 마리가 되는 거지, 그치? 그죠? 따라서 단세포의 경우에는 체세포 분열이 곧 생식세포 분열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식세포 분열을 갑시다. 생식세포 분열의 목적은 당연히 뭡니까? 생식이죠. 대를 잇기 위한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를 만드는 거야? 정자라든가 난자라든가 뭐 이런 애들을 만드는 게 이게 생식세포가 되겠지, 대표적으로. 그러면 왜 생식세포 분열을 하느냐라는 걸 일단은 교과서적인 의미를 한번 쓰고 시작합시다. 교과서적인 의미. 생식세포 분열을 하는 교과서적인 의미는 뭐냐면 세대를 거듭하여도 뭐의 숫자가 변하지 않게 한다? 염색체의 수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요게 생식세포 분열의 의가 됩니다. 무슨 얘기니? 사람의 염색체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46개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근데 46개짜리 염색체를 갖다가 생식세포 분열을 한번 하면은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4개가 만들어져요. 몇 개짜리 4개를 만드냐면 23개짜리 4개를 만드는 거야. 요건 배울 거야. 자, 23개짜리 4개를 만들어요. 그럼 내가 체세포 하나를 가지고 정자 몇 개를 만들 수 있는가? 4개를 만드는 거지, 그치? 어쨌든 중요한 건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는 염색체 수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반감된다라는 얘기야. 염색체의 숫자가 반감된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따라서 내가 반 내놓고 우리 마누라가 반 내놓으니까 우리 딸내미도 염색체가 몇 개 있을 거야? 당연히 46개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46개를 그대로 내놔. 우리 마누라도 46개를 그대로 내놔. 그러면 우리 딸내미는 92개짜리 이상한 아이가 돼서 태어날 거야. 그지? 이상한 아이가 돼서 태어날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만 달라도 애가 상태가 완전 메롱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만큼이 달라지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야. 더 이상 태어날 수 있다 쳐도, 물론 태어날 가능성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는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임으로써 세대를 거듭하고 하더라도 염색체의 숫자는, 사람의 염색체 수는 몇 개이다? 46개이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생식세포 분열의 의의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세포 분열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뭐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 체세포 분열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라는 거야. 체세포 분열을 들어가 봅시다. 자, 체세포 분열 들어가면 일단은 기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간기,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후기, 그 다음에 말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지. 근데 이 간기는 분열기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분열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분열기인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분열이야. 전중 후말까지만 분열인 거고, 간기는 분열 준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기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분열 준비기. 내가 쪼개야 되니까 살찌우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를 쪼개서 나를 몇 마리를 만들 예정이야? 2마리를 만들 예정이야. 그러려면 그냥 나를 쪼개면 어떻게 되겠니? 빼빼 꼬른 새끼가 2마리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먼저 잘 먹이는 거야. 그리고 DNA를 복제해 두는 거야. 그래서 몇 마리로 만들 준비를 하는 거야? 2마리로 만들 준비를 하는 시기를 갖다가 무슨 기라고 한다? 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44페이지에 잠깐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왼쪽에 중간에 자료 분석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면 간기가 G1S, G2기로 나눠지죠. 그지? 이 간기가 다 합치니까 분열기보다 훨씬 길지, 그치? 분열기가 훨씬 더 짧아. 그럼 전체를 놓고 보면 간기가 가장 긴 시기가 맞습니다. 오케이? 전체를 놓고 보면 누가 제일 길어요? 간기가 제일 길어요. 하지만 분열기 중에 가장 긴 건 누굴까? 전기라는 거야. 분열기 중에 제일 긴 건 누구야? 전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를 통틀어서 놓고 봤을 때 제일 긴 건 누구야? 간기인 거야. 말장난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이 간기라는 시기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눕니다. G1,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G2,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G1기, S기, 그 다음에 G2기,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는데 중요한 건 G 시리즈는 중요하지 않고요. 무슨 기가 중요하다? S기가 중요합니다. 책 좌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돼. 응? 오케이. S기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DNA의 복제가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DNA량이 몇 배로 증가하는 거야? 2배로 증가하는 거야. 간기 때 DNA가 2배로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무슨 기 때? S기 때. G1, G2기가 있는데 그 중에 S기 때 뭐의 복제가 이루어진다? DNA의 복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간기 때 특징 몇 가지만 기재를 해볼까? 자, 첫 번째, 핵막과 뭐가 있어요? 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염색체가 없고 뭐가 있는 시기야? 염색사가 있는 시기죠. 오케이? 핵 껍데기, 그 다음에 인, 그 다음에 염색사, 요렇게가 있는 시기가 간기가 되는 거고, 요걸 가지고 이제 분열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전기가 됩니다.
전기가 되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자, 간기 때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중기, 후기. 좀 압축해서 쓸게. 이렇게 된다라고 쳐볼게요. 오케이. 자, 우리가 염색체가 간기 때 있어, 없어? 없어. 하지만 있는 걸로 치자. 자, 파란 염색체가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 염색체도 몇 개가 있다고 쳐볼까? 2개가 있어야 되겠지. 왜? 지금 체세포잖아. 그러니까 세트가 있어야 되겠지, 그치? 맞아. 그 다음에 노란 염색체도 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요? 2개가 있어야 될 거야, 이렇게. 오케이? 아,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염색체가 몇 개 있는 거야? 염색체가 몇 개가 있는 거야? 염색체가 몇 개가 있는 거야? 염색체 몇 개 있는 거야? 총 6개의 염색체가 있는 거지? 이해돼? 개수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DNA량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작대기 하나당 DNA량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이때 DNA의 복제가 이루어져서 일자 염색체가 무슨 자 염색체로 변하는 거야? X자 염색체로 변하는 거야. 일자 염색체가 무슨 자 염색체로 변하는 거야? X자 염색체. 따라서 하늘색도 2개, 그 다음에 주황색도 2개, 그 다음에 노란색도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지. 전기가 되면 X자 모양의 뭐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야? 염색체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잠깐 봅시다. 그러면 여기 DNA량을 얼마라고 치자라는 얘기냐면 6으로 한번 쳐보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염색체 6개, DNA량 6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 염색체 몇 개가 됩니까? 6개가 되지? DNA량은 몇 개가 되겠니? 총 12개가 되는 거야. 염색 분체 하나당 DNA 하나라고 치세요. 염색 분체 하나당 DNA 몇 개라고 치라고요? 1개라고 치세요. 그럼 여긴 작대기가 몇 개? 6개. DNA량 6이야. 근데 여기는 염색체는 6개지만 작대기가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12개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DNA량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12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기가 되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가 있느냐? 보자라는 거지.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지? 핵막과 인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는 거야? 염색사가 사라지고 뭐가 돼서 나오는 거야? 염색체가 돼서 나오는 거지. 오케이? 염색사가 뭐가 된 거야? 염색체가 된 거야. 간기에서 무슨 기로 넘어오면서? 전기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나서 중기가 되면 전기 때 방추사 나옵니다. 전기 때 방추사 나와요. 근데 방추사가 걸려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상황인 거지. 방추사가 뭔지는 아시죠? 오케이? 자, 중기가 되면 적도면 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야? 1번 염색체가 가운데, 2번 염색체도 어디? 가운데, 그 다음에 3번 염색체도 어디? 가운데. 이렇게 적도면에 배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양쪽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방추사라는 실을 걸어요. 그 다음에 실을 이런 식으로 거는 거야. 이렇게 걸어요. 이런 식으로 실을 걸어요. 그런 다음에 양쪽에서 뜯어 당기는 거야. 오케이? 중기 때 어디에 배열한다? 적도면에 배열을 합니다. 중기 때가 되면 얘네들이 어디에 배열하는 거야? 적도면에 배열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염색체를 관찰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관찰하기에 좋은 시기가 무슨 기야? 중기야. 왜? 일렬로 쫙 배열되어 있으니까 관찰할 때 훨씬 더 이쁘겠지? 하지만 가장 짧아요. 중기가 가장 짧아요. 그래서 금방 지나가요. 자, 니네 중딩 때 배웠었지? 고정애리 염색 뭐 이거 해가지고 배우잖아, 그치? 배우죠? 자, 고정이라는 게 뭡니까? 마취라고 생각을 하세요. 고정이라는 과정, 아세트산카민 뭐 이런 데다가 고정을 시키잖아. 고정을 시키면 마취가 된 거야. 그러니까 분열이 더 이상 진행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시킨 상태로 이렇게 하면은 전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건 관찰할 수 없어. 그럼 10개의 세포가 있으면 그 중에
중기내는 하나 내지 두 개가 있을까 말까 하다라는 얘기야. 10개 중에 한 7개는 뭐라는 얘기야? 간기라는 얘기야. 그대로 멈춰라 하고 멈춰 있는 거야.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보여야 돼? 시간이 제일 긴 새끼가 간기가 제일 길잖아. 간기가 제일 많이 보이는 거지. 그리고 중기는 별로 없어. 하지만 중기내를 찾아야 가장 관찰하기가 어떨 거야? 쉬울 거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기로 넘어가니? 후기로 넘어가면 별거 없어. 양쪽으로 이동하는 시기가 후기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림은 책 그림을 보시고 여기다가 생략을 할게요. 양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방추사에 끌려서. 그리고 나서 말기가 되면 자, 이렇게 뜯은 거야. 그러면 X자 염색체가 일자 염색체로 양쪽으로 뜯기는 거야. 일자 염색체로 다시 뜯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빨간 염색체 2개, 노란 염색체 2개, 그 다음에 무슨 색이냐 이제? 하늘색 염색체가 또 2개. 이렇게. 이게 무슨 기가 되는 거야? 말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염색체의 숫자는 계속해서 몇 개를 쭉 유지하고 있습니까? 6개를 쭉 유지하고 있지, 그치? 근데 안 돼. 에이씨, 분필이요. 하나에 400원이야. 하나에 400원. 한 통에 400원. 하나에 400원. 비싸. 자, 어쨌든 중요한 건 400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부러진 게 중요한 거지. 자, 봐봐. DNA량이 처음에 6가닥이었지? 여기 몇 가닥이야? 12가닥이지? 여기도 몇 가닥입니까? 12가닥이죠? 그지? 그리고 여기는 몇 가닥이 됐어요? 다시 6가닥이 됐죠? 보이나요? 오케이. 그러면 세포 하나당 지금 6가닥이 있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체세포 분열을 하면서 DNA량은, 아니죠. 염색체는 변하니, 안 변하니? 염색체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DNA량은 어떻게 됩니까? DNA량은 어떻게 되는 거야? 1, 2, 1이 되는 거야. 변하긴 하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여기서 여기로 돌아가는 거지, 다시. 오케이. 자, 요렇게 요거 그래프로 그릴 건데요. 좀 이따가. 그리고 나서요. 이 말기가 됐을 때 요런 걸 갖다가 무슨 분열이라고 하냐면 핵분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염색체의 이동을 주체로 보는 걸 핵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말기 때는요. 무슨 분열이 동시에 일어나냐면 세포질 분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세포질 분열이라는 건 염색체가 쪼개지는 게 아니라 진짜 핵이 2개로 쪼개지는 과정을 갖다가 세포질 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말기 때는 핵분열과 무슨 분열? 세포질이 2개로 나눠지고 있지, 그치? 이 세포질 분열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얘기야.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이 동시에 진행하는 시기가 말기인데, 이 세포질 분열의 형태를 보면 뭐를 알 수가 있다? 동물인지 식물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세포질 분열을 하냐면,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가운데에서 세포판이라는 애가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가운데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세포판이라는 아이가 만들어져요.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거야. 세포판이 안에서 밖으로 이런 식으로 자라나가면서 결국에는 세포가 몇 가닥이 돼버리는 거야? 2개가 돼버리는 거지. 식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갑니다. 근데 동물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가는 거야? 눈사람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호리병 모양. 그림 참 거시기하다. 호리병 모양으로
이렇게. 자, 밖에서 안쪽으로 뭐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세포질 만입이라는 게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얘는 밖에서 어디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동물. 요게 뭐야? 식물이야, 식물. 책에 그림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세포질 분열을 보면 동물과 식물을 구분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DNA량의 변화를 한번 보자라는 건데, 자, 그래프를 잘 보세요. X축하고 Y축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X축은 뭡니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 겁니다. Y축이 뭡니까? DNA량이야. 왜 염색체는 안 하나요? 안 변하니까 할 이유가 없지. 그지? DNA량이 변하는데 어떤 패턴으로 변하느냐라는 걸 보는데, 처음에 얼마에서 출발합니까? 6에서 출발하지, 그치? 그리고 12까지 가니까 이렇게 씁시다. 6, 10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 상태로 쭉 유지가 될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12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12를 쭉 유지하죠, 그치? 12를 쭉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왜 더 많이 떨어졌다? 안 돼. 더 많이 떨어지면. 이렇게 되겠지. 대략 그렸어요, 대략.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림을, 책에 있는 그림이 더 정확하다. 왜 그럴까? 시간이 누가 제일 길어야 돼? 간기가 제일 길어야 돼. 하지만 그냥 이렇게 그린 거야. 자, 여기까지를 갖다가 무슨 기라고 얘기를 합니까? G1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복제되는 시기를 갖다가 무슨 기라고 얘기를 합니까? S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무슨 기가 되는 거야? G2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G2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기가 되는 거야? 분열기. 전, 중, 후, 말이 되는 거고, 말기 때가 되면 염색체 수가, DNA량이 다시 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간기가 되는 거야? 요만큼이 무슨 기이다? 간기이다. 그리고 요만큼이 분열기이다. 이해되시죠? 아하. 그래서 DNA량의 변화, 그래프가 나왔을 때 저 자리를 보고 나서 어찌어찌 굴러가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줄만 아시면 됩니다. 해서 체세포 분열 끝났고요. 이제 생식세포 분열까지 또 나갈 겁니다. 5분간 휴식하시고요. 오케이? 진행합시다. 또 힘들지? 내용 말고 합니다. 자, 무슨 분열? 감수 분열 들어가죠. 이 감수 분열이라는 거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목적 자체가 뭡니까? 생식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그러면서 염색체가 몇 N에서 몇 N으로 넘어가는 거야? 2N에서 몇 N으로 될까요? N으로 되겠지. 이제 자, 이 감수 분열의 2N에서 N이 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대를 거듭하여도 뭐의 숫자가, 염색체의 숫자가 뭐 할 수 있다? 유지될 수 있다. 이게 감수 분열이 갖는 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제? 근데 이 감수 분열만의 특징들을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 밑에다가 쭈루루루 계속 정리를 하게 될 거야. 여기까지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오케이? 자, 그럼 감수 분열을 들어가 보자. 본격적으로. 감수 분열은요, 체세포 분열은 그냥 한 번 분열하고 끝났었는데, 감수 분열은 몇 번 연속해서 분열한다? 2회 연속 분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수 분열은 몇 회 연속 분열한다? 2회 연속 분열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감수제 1분열이 있고요, 감수제 2분열이 있다라는 얘기야.
먼저 감수제 1분열부터 봅시다. 1분열부터 보면은 별거 없어요. 똑같거든요. 뭐랑 똑같아요? 체세포 분열이랑 똑같아요. 체세포 분열 때랑 똑같아요. 자, 감수제 1분열 어떻게 떨어지는가? 간기,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후기, 그 다음에 말기, 이렇게 완전 퍼펙트하게 일치합니다. 감수제 1분열은. 그래서 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까랑 똑같이 G1S, G2기가 있고요. 이때 어떤 식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염색체가 일자 염색체가 무슨 자 염색체가 되는 거야? X자 염색체로 바뀌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때 염색체가 원래 없지만 일자 하얀 거 2개, 노란 거 2개, 그 다음에 파란 거 2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쳐볼게. 이게 간기 때 상황이야. 염색체 없어. 염색사야. 핵막과 인이 존재하는 시기가 되겠지. 자, 얘네들이 전기가 되면서 달라지는 게 하나가 생겨요. 얘네들이 전기가 되면서 한 가지가 다릅니다. 아까 체세포 분열 때하고 감수 분열 때하고 전기 때 모습이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이게 달라요. 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하얀 거 2개. 자, 요걸 갖다가 무슨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가 염색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가 되면 이가 염색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 이가 염색체하고 상동 염색체하고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이가 염색체가 도대체 뭐냐 이거지. 자, 언제 1분열 전기 때 이가 염색체가 등장을 하는 거야. 이 이가 염색체는 누가? 상동 염색체가 완전히 붙어 댕긴 게 아니라 임시 접합한 겁니다. 임시 접합한 거야. 1번은 1번끼리 모여요. 그 다음에 2번은 2번끼리 모여요. 또 3번은 3번끼리 모여서 임시 접합하고 있는 형태의 염색체를 갖다가 몇 가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가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체세포 분열 때는 이가 염색체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치? 그죠? 근데 어떤 염색체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가 전기가 되면 이가 염색체라는 아이가 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끼리 임시 접합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무슨 기로 넘어갑니까? 중기로 넘어가요. 얘네들이 중기로 넘어갑니다.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가 염색체가 아직 붙어 있는 상태야. 1번 염색체, 그 다음에 2번 염색체, 그 다음에 3번 염색체가 어디에? 적도면에 배열을 하는데 이가 염색체 상태로 적도면 배열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말기 때가 되면 이게 몇 마리로 쪼개지겠니? 2마리로 이렇게 쪼개질 거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쪼개는 거지, 그치? 그러면 파란 염색체를 양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그 다음에 하얀 염색체도 양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염색체 남았습니까? 노란 염색체도 양쪽에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요걸 몇 분열이라고 얘기를 한다? 1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를 몇 분열이라고 한다? 1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분열 때 염색체 개수, 염색체 숫자하고요. 그 다음에 1분열 때 DNA의 량을 한번 따져보자라는 얘기야. 이때 염색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지? 그지? 이때도 염색체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지, 그치? 중기 때도 염색체 몇 개 있어요? 6개 있어요. 후기 때도 염색체 몇 개가 있을까? 6개가 있겠지, 그치? 근데 말기가 되면 염색체 수가 몇 개로 줄어들어요? 3개로 줄어들지. 세포당 염색체가 몇 개로 줄어들어요? 3개로 줄어들지. 아, 이 말기 때 몇 N에서 몇 N으로 간다는 얘기야? 2N에서 얼마로 가는 시기? N으로 가는 시기가 언제란 얘기야? 말기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아, 염색체 수가 반감되는 시기는 언제? 1분열, 언제? 말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특징은 언제랑 똑같다고요? 체세포 분열 때랑 같습니다.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DNA량 확인해 볼까? 자, DNA량은 가닥수를 DNA량이라고 한다고 그랬어, 그치? 여기 몇 가닥이 있습니까? 6가닥 있지, 그치? 여기 몇 가닥 있어요?
12가닥이 되지? 작대기 하나당 DNA 하나라고 그랬어. 여기 작대기가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12개가 있는 거지, 그치? 여기도 작대기 몇 개? 12개. 여기도 작대기 몇 개? 12개. 여기는 작대기가 몇 개로 돼요? 6개로 돼요. 됐음? 작대기가 총 6개잖아. 염색체가 3개인데 아직 염색 분체 2개씩 붙어 있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따라서 1분열인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분열로 넘어가 봅시다. 2분열. 자, 2분열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간기가 없다라는 게 2분열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2분열에선 간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바로 무슨 기로 넘어간다라는 거야? 전기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1분열 끝나고 간기를 거치면서 쉬었다가 2분열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1분열 끝남과 동시에 바로 몇 분열로? 2분열로 휙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2분열이 됐을 때는 바로 무슨 기로 넘어가는 거야? 중기로 넘어가는 거야. 전기로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무슨 기로 넘어가는 거야? 중기로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후기를 거쳐서 말기가 되면 또다시 몇 개가 나오는 거야? 2개가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요 2개 중에 하나만 데려다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요게 똑같은 게 옆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만 그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분열 전기 때는 요게 그대로 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 1말하고 2전하고 어떤 모양이 되는 거야? 같은 모양이 되는 거야. 1말과 2전은 어떤 모양이야? 같은 모양이야. 하얀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그 다음에 노란 거 하나. 1말과 2전은 같은 꼬라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중기가 되면 적도면에 배열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가운데 적도면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게 되는 거야. 가운데 적도면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양쪽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야.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야? 파란색이 양쪽으로 하나씩, 하얀색도 양쪽으로 하나씩, 그 다음에 노란색도 양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흩어지는 거가 몇 분열이 된다라는 거야? 2분열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2분열 때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2분열은 n에서 얼마로 가니? n으로 가는 거지. 그치? 1분열 때가 몇 n에서 몇 n으로 가는 거야? 2n에서 n으로 가는 거지. 1분열 때는 몇 n에서 몇 n으로 간다? 2n에서 n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열은 n에서 n으로 가는 게 몇 분열이 되는 거야? 2분열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누구의 숫자와 누구의 숫자를 비교해볼까? 염색체의 숫자하고요. 그 다음에 DNA량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여기는 염색체 어차피 없고 여기 넘어가 봅시다. 염색체 여기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지? 여기도 그대로 염색체 몇 개야? 3개. 여기도 염색체 몇 개? 3개. 2분열 때는 염색체 숫자가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해요. 근데 DNA량을 보면 여기 DNA량, 작대기 숫자가 DNA량이라고 그랬지, 그치? 여기 작대기 몇 개? 6개. 여기도 몇 개? 6개. 근데 여긴 세포당 작대기가 몇 개로 줄어들었어요? 3개로 줄어들었지, 그치? DNA량은 한 번 더 감소하는구나. 몇 분열 때? 2분열 때. 2분열 때 DNA량은 한 번 더 감소하죠. 자, 이 2분열만 가만히 놓고 보면 상동염색체가 없다라는 것만 제외하면 누구랑 똑같은 형태니? 체세포 분열이랑 같은 형태지, 그치? 그죠? 상동염색체가 없을 뿐이지 체세포 분열이랑 같은 상황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2분열을 갖다가 무슨 분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형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다. 혈이 된다. 열. 오케이. 그 다음에 1분열을 갖다가 다를 리자를 써서 2형분열이라고 써요. 2형분열. 1분열을 무슨 분열? 2형분열. 2분열을 무슨 분열? 동형분열이라고도 합니다. 다를 리자. 형태가 달라. 체세포 분열하고. 근데 얘는 체세포 분열하고 형태가 어때? 같아. 그래서 무슨 형분열? 동형분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포인트는 다 끝났어. 이제 이걸 뭘로 표현해보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거야?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보는 과정이 필요한 거겠지.
자, 첫 번째 누구량부터 그래프를 그려볼까? 염색체 양부터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잘렸어 화면에. 스트레스. 이쪽은 뭐가 되는 거야? DNA량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쪽이 염색체량인 거고요. 콜.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갖다가 무슨 기라고 해볼까? 1분열 뭐 가자. 그냥 하자. 자, 처음에 염색체가 얼마로 줄어듭니까? 반으로 줄어들지, 그치? 자, 그래서 2n으로 쭉 가다가 이렇게 쭉 가지, 그치? 그러면 이때가 언제가 되는 거야? 1 말 때가 되는 거겠지. 맞아요? 염색체 수가 2n에서 얼마로 줄어드는 시기? n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언제가 된다? 1 말 때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 2, 3, 4라고 쳐봅시다. DNA량이 몇 번 반으로 떨어지니? 2번 반으로 떨어지죠? 그지? 자, 처음에는 뭐의 복제가 이루어집니까? 6, 12, 12, 6, 6, 3이지, 그치? 처음에는 얼마였었다란 얘기야? DNA량이 2였었다란 얘기야. 근데 이게 무슨 기가 되면서? 간기가 되면서 2배로 되지, 그치? 그죠? 간기가 되면서 2배로 되고 한 번 뚝 떨어지고 쭉 가다가 한 번 더 뚝 떨어지죠. 한 번 더 뚝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2번 떨어지죠, DNA량이. 맞아요? 그러면 요때가 언제라는 얘기야? S기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가 G2기가 되는 거겠지, 그치? 어쨌든 여기가 1말이고요. 여기가 언제가 되는 거야? 2말이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1분열 간기가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오케이? DNA량은 총 몇 번 떨어진다? 2번 떨어진다. 라는 거. 그러면 이걸 좀 집약해서 한번 그려볼까? 얘네들을 좀 집약해서 한번 그려보자. 자, 어떤 식으로 그려볼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때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갈게. 오케이? 자, 간기 때는 일자 염색체가 있는 거야.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이렇게 일자 염색체가 있었지. 얘가 복제가 되는 거죠. 무슨 자 염색체로? X자 염색체로 복제가 되는데 몇 가 염색체를 형성하는 거야? 이런 식의 2가 염색체를 형성하지.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1분열을 마치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눠 갖게 되겠지, 그치? 노란색도 이렇게 하나씩 나눠 가질 거고 파란색도 이렇게 하나씩 나눠 가질 거야.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쪼개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지. 그치? 아, 그러면 이게 언제가 되는 거야? 간기가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언제가 되는 거야? 1말 때가 되겠지? 그치? 이때가 언제가 되는 거야? 2말 때가 되면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떨어진 4개의 세포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딸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체세포 분열에선 딸세포가 몇 개가 나오니? 체세포에선 딸세포가 2개가 나와요. 한 번 분열하면 2개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생식세포 분열은 연속 몇 번? 2번 분열하면서 딸세포가 몇 마리? 4마리가 된다. 오케이? 이걸 무슨 세포라고 얘기를 한다? 딸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아들이 아니라 딸일까? 자, 딸세포가 몇 개? 4개가 되는 거야. 딸세포가 4개.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체세포 분열에서는 딸세포가 2개였지만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딸세포가 몇 개다? 4개다 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정자 혹은 난자 혹은 식물의 경우에는 화분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무슨 분열을 한다? 감수 분열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9페이지에 있는 내용 다 했고요. 자, 49페이지 내용 중에서 이것까지는 했어. 세대를 거듭하여도 염색체 숫자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게 된다. 감수 분열을 통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것도 웬 개소리?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건 또 웬 개소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야. 자, 만약에 내가 감수 분열을 통해서 생식세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애를 낳는다고 쳐봐. 혼자서. 그럼 내 애는 나랑 어떤 새끼가 나오겠니? 똑같은 새끼가 나오겠지? 나랑 얼굴도 똑같은 새끼가 나오겠지, 그치? 물론 나야 워낙에 이게 완벽하니까 똑같은 애가 나오는 게 기분 나빠하지 마. 나도 알아. 거울 보면서 항상 느끼거든요. 내가 완벽하다라는 걸 거울 보면서 감탄을 해요. 이 얼굴로 왜 학원 강사라고 있을까? 연예계로 나갔어야지. 이런 감탄들을 하고 있는데 알아. 니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하지만 너무 티내면 안 돼. 미안해. 그렇다고 그렇게 정색을 하고서는 째려보면 내가 민망하지. 자, 어쨌든 근데 똑똑한 애들이, 완벽한 애들이 애를 낳으면 완벽한 애가 나오니까 좋겠지만 너희들처럼 열등한 유전자만 가지고 있어. 짧지, 공부 못하지, 생긴 것도 이상하지만 너희들처럼 열등한 애들만 계속 지구가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 지구가 발전을 하겠니 안 하겠니? 안 하겠지, 그치? 물론 확률상으로 봤을 때 똑똑한 부모 밑에서 병신 같은 애새끼가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무식한 부모가 결혼했다고 해서 애새끼도 무식하란 법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지. 다양한 유전자가 섞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 감수분열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 계속 같은 애들이 반복, 리플레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씩 뭔가 새로운 진화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감수분열과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기 해가지고서는 교차가 일어나는 게 나타나요. 교차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야. 요때 언제 이가염 색체가 요렇게 이가염 색체를 형성한다고 그랬지, 그치? 얘가 어떻게 접합하는 거야? 원래대로 따지면 내가 아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 어떻게 되는 거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X자 염색체가 똑같은 게 나한테 1번 염색체가 몇 개가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지, 그치? 나한테 1번 염색체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 거야. 자, 여기에 라지 A, 여기에 라지 A라는 애가 있어요. 1번 염색체 I. 그 다음에 여기에는 라지 B, 여기도 라지 B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왜냐면 얘랑 완전 같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같은 자리에는 같은 염색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는 스몰 a가 있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누가 있다라고 쳐보자. 라지 B가 있다라고 쳐보자. A하고 같은 위치, B하고 같은 위치지, 그치? 그러면 얘가 정자를 만들어. 그럼 어떤 정자가 만들어지겠니? 잘 봐봐. 요 가닥이 총 4가닥이지, 그치? 이 4가닥이 전체로 흩어지는 거야.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정자는 이거야. 라지 AB. 요거, 혹은 스몰 a, 라지 B, 그 다음에 스몰 a, 라지 B. 내가 만들 수 있는 정자는 이거밖에 없지.
그지? 우리 마누라가 어떻게 만드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일단은 내가 만들 수 있는 정자의 가지수가 요거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총 몇 가지 정자를 만들 수 있는 거야? 나는 2가지 정자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지? 이게 일반적인 거야. 근데 뭐가 일어났다라고 쳐보냐면 교차라는 게 일어났다라고 쳐보자는 얘기야. 교차라는 건 뒤에 다시 배울 거야. 혹시 헷갈려도 그냥 말아. 오케이? 좀 크게 그려볼게. 자, 염색체 2개가 이런 식으로 교차가 일어난 거야. 이런 식으로 교차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엔 여기 라주A가 있었고 여기 라주A가 있었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라주B가 있었고 여기에 라주B가 있었지? 그 다음에 이 새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색깔 다르게 할게. 스몰 a가 있었고 스몰 a가 있었고 여기에 라지 b가 있었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또 라지 b가 있는 거지. 이 가염색체를 형성할 때 교차가 되더라 이거야. 그리고선 끊어질 때 어떤 식으로 끊어지는 거냐면 요게 지금 요렇게 있고 여기 끝에 요게 달라붙어 오는 거야. 요렇게.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고 여기 끝에 또 하나가 달라붙은 거지. 그림을 떼서 놓고 생각하면 이해되세요? 그러면 내가 만들 수 있는 정자가 라지 A, 라지 B가 아니라 라지 A 요거 B가 되겠지. 라지 A, 라지 B 이렇게. 그 다음에 라지 A, 라지 B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어떤 애가 나오겠습니까? 스몰 A, 라지 B 되지. 이렇게. 에이씨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똑같이 해버렸는데 이런 밑에 거를 다른 걸로 했어야 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예시를 좀 잘못 들었어. 네? 시간 많아. 예시를 제대로 들지 뭐. 아, 나 바본가? 왜 정신 못 차리고 있지? B가 똑같은 걸로 했으니까 당연히 똑같지. 아, 나 무식한 새끼. 어떡하지? 얘를? 자, 1번 염색체가 그냥 빨간색으로 칠해보자. 1번 염색체를 빨간색으로 칠해볼게요. 1-A. 그 다음에 1-2를 갖다가 1-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번 염색체야? 1번 염색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라지 A, 여기에 라지 A, 여기에 라지 B, 여기에 라지 B가 있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스몰 a, 스몰 a, 이 자리에 스몰 b, 스몰 b가 있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가 정자를 만들 때는 라지 ab, 라지 ab, 라지 ab라는 정자 만들 수 있을 거고, 혹은 얘를 가지고 만들 땐 스몰 ab라는 정자를 만들 수가 있겠지. 근데 얘가 뭐가 된다라고 가정해보자는 얘기야? 교차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야. 교차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교차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라지 A가 있고 여기에도 A가 있고 여기 라지 B 여기도 라지 B.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스몰 a, 스몰 a, 여기 스몰 b, 여기 스몰 b가 나오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 새끼가 만들 수 있는 정자는 이렇게 되는 거야. 라지 AB 가능하죠? 일단은 라지 AB 가능하지. 이렇게 요 가닥, 그 다음에 요 가닥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라지 A, 스몰 b라는 정자가 나올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면 스몰 a, 스몰 b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는 스몰 a, 라지 b라는 정자가 가능하겠지. 그지? 대충 느낌만 봐. 자, 이런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차. 이런 식의 뭐가 진행될 경우에, 교차가 일어날 경우에 유전적 다양성이 더욱더 뭐 할 수가 있다? 증가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의미하는 게.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끝났고요. 대략 필기하시고 나서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바로 6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들어가자.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배울 거야. 멘델 유전을 들어갈 텐데, 뭐 말 그대로 어떤 새끼가 처음에 얘기를 한 거야. 멘델이란 새끼가 유전되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다. 유전되는 것이다. 라는 걸 과학적으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한 게 멘델이란 새끼야. 그 전에도 알았어. 야, 얘 봐라. 아빠가 쌍꺼풀 있고 엄마가 쌍꺼풀 있으니까 얘도 쌍꺼풀이 있네.
아, 애새끼는 엄마 아빠를 닮는구나. 이 정도는 다 알았어. 멘델 이전의 시대에도. 유전이 된다라는 거는 그 이전의 시대에도 다 알았었다라는 얘기야.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유전이 되는가를 한번 제대로 실험해 본 게 누구라는 새끼라는 거야? 완두라는 새끼. 멘델이라는 새끼가 뭐를 가지고?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게 이제 제대로 요거에 대한 증명을 하기 시작한 게 멘델이라는 아이야. 이 멘델이라는 아이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무슨 콩으로 실험했다라고 했어요? 완두콩으로 실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그럼 멘델이라는 아이가 더 익숙한 게 사람이잖아, 그치?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완두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것이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지. 자, 일단은요, 이 완두라는 아이는 뭐가 쉽게 되냐면은 교배가 자유롭죠. 식물인데 교배를 자유롭게 시킬 수 있잖아. 사람을, 야, 너하고 나하고 닮은 애를 맺고 싶어. 그렇다고 안 되잖아, 그러면. 그치? 사람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야, 쌍꺼풀 있는 애랑 없는 애랑 결혼하면 어떤 애가 나오는지 실험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기 지나가는 쌍꺼풀 있는 아저씨 부르고, 저기 지나가는 쌍꺼풀 없는 언니 불러다가, 그러면, 이건 범죄잖아, 그치? 그래서, 요 교배의 자유로움이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유전을 연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야, 첫 번째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대가 짧아요. 세대가 짧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그래 100번 양보해서 자유교배 가능하다 치자. 그러면 내가 우리 마누라랑 결혼해서 애새끼를 낳았어. 그러면 그 애새끼가 또 다른 애새끼랑 결혼해서 뭐가 나오는지까지 봐야 제대로 연구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거 기다리는데 뭐 16이면 사춘이니까 그때부터 된다 치자. 애기를 낳을 수 있다 치자. 그래도 애 낳고 몇 년 기다려야 돼? 15년 이상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최소한. 그러면 한 3세대 연구하다 보면 나 늙어 죽겠지, 그치? 안 된다란 얘기야. 하지만 완두라는 애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죠, 그치? 1년에 2번, 3번도 가능하다란 얘기야, 얘네들은. 따라서 한 세대가 짧기 때문에 계속 무한 반복을 시킬 수가 있었다란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완두라는 아이는 비교적 유전자가 간단합니다. 사람처럼 복잡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 명료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 황색 완두, 녹색 완두. 그러니까 모양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고 색깔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완두라는 아이 자체가. 근데 사람은 쌍꺼풀이 있어도 깊은 장동건 같은 쌍꺼풀이 있는 거고, 아주 얕은 쌍꺼풀, 같지도 않은 쌍꺼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치? 피부색이 검다? 희다? 기준이 뭔데? 없잖아, 그치?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지, 그치? 유전인자가 뭐 혐알기, 귓불, 뭐 별별 게 다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유전인자가 있어. 그게 어떻게 섞여서 어떻게 나오는지 가늠조차 하기가 힘들다란 얘기야.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아주 초간단합니다. 둥근 완두랑 무슨 완두가 있어요? 주름진 완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완두랑 무슨 완두가 있어요? 황색 완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 완두가 있어요. 끝이에요. 그럼 조합을 해봐. 둥글고 황색, 둥글고 녹색, 주름지고 황색, 주름지고 녹색. 끝이지? 그죠? 따라서 유전인자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얘네들 가지고 이리 볶고 저리 볶고 이리 볶고 저리 볶고 하다 보면은 뭔가 안 되겠느냐 라는 취지인 거지. 그래서 멘델이란 새끼가 실험 대상으로 누구를 가지고, 완두라는 아이를 가지고, 크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완두라는 아이를 가지고 실험을 이리저리 굴려봤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둥근 완두가 있고 주름진 완두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기 책에 보면 용어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대립형질이라는 게 있지, 그치? 어떤 걸 갖다 대립형질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걸 갖다가 대립형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둥근 형질의 대립형질은 주름진 형질인 거야. 동시 출현이 불가능한 거지. 둥글면서 주름진 완두. 말이 돼? 안 되지, 그치?
자, 둥글면서 황색안두 이건 말이 되잖아. 이건 대립형질이 아니란 얘기야. 동시에 존재가 불가능한 걸 대립형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쌍꺼풀이면서 외꺼풀이래. 묶꺼풀이래. 말이 안 되지. 흑인이면서 백인이래.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의 황색과 녹색 혹은 둥근 새끼, 주름진한 새끼 이런 걸 갖다가 무슨 형질? 대립형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갖다 무슨 형질이라고 한다? 대립형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는 나오면서 하나하나 차츰차츰 정리를 하면서 나갈게. 자, 두 종류의 대립형질의 완두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요, 둥근 완두가 있었어요. 둥근 완두. 자, 유전자 몇 개가 세트로, 대립형질 몇 개가 세트로 모인다고 그랬어? 2개가 세트로 모인다고 그랬지, 그치? 그럼 둥근 완두는 라지 아래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라지 아래, 라지 알. 요게 둥근 완두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스몰 아래, 스몰 알. 요건 무슨 완두라는 얘기일까? 주름진 완두라는 얘기인데, 자, 결론부터 쓰고 가는 거야. 얘는 순종입니다. 순종.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잡종이 되는, 얘도 마찬가지로 순종이 되는 거야. 둥근 순종완두와 주름진 순종완두를 교배를 시킬 겁니다. 그럼 둥근 순종완두는 어떻게 했나요? 계속 둥근 완두끼리 계속 교배를 시켜봐. 언젠가는 순종이 있겠지. 그지? 주름진 완두는 주름진 완두끼리 계속 교배를 시키는 거야. 그럼 주름진 완두가 언젠간 순종이 나올 거야. 물론 순도가 99.9%는 안 되겠지. 여기 둥근 완두가 이만큼 있어. 이게 다 순종이라는 보장이 있어? 없지, 그치?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한 거라면 이게 순종일 순도가 한 90%까지는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순도 90%의 순종 완두, 순종 둥근 새끼랑 주름진 새끼랑 준비를 한 거야. 얘랑 교배를 시켜본 거야. 둥근 순종이랑 어떤 순종이랑 주름진 순종이랑 교배를 시켜본 거야. 그랬더니 어떤 새끼가 나오느냐를 봤더니 둥근 새끼가 나오더라 이거야. 얘랑 결혼하면 얘가 라주알 주겠고 얘가 스몰알 주겠으니까 라주알 스몰알이란 애새끼가 태어날 거 아니야, 그치? 이 애새끼가 어떤 모양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둥근 모양이 됐어요. 이게 우성입니다. 우성인 새끼를 뭘로 쓰는 거야? 대문자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이렇게 썼는데 원래는 이렇게 썼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둥근 새끼랑 둥근 순종이랑요, 무슨 순종이랑? 주름 순종이랑요 결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요 무슨 순종, 뭐가 됐어요? 둥근 완두가 나왔어요. 그러면 둥근 새끼가 주름진 새끼를 이기는군요. 따라서 둥근 새끼가 무슨 성이군요? 우등생, 열등생. 오케이? 둥근 새끼가 이기는군요. 이기는 새끼가 우성이군요. 지는 새끼가 무슨 성이군요? 열성이군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라주알 스모라를 갖다가 보면 무슨 안두야? 둥근 안두지, 그치? 그러면 요 순종 둥근 안두랑 이 잡종 둥근 안두랑 이건 무슨 종이야? 잡종이야, 잡종. 왜? 유전자형이 몇 가지가 섞여 있습니까? 2가지가 섞여 있지, 그치? 유전자형이 라주알 혹은 스몰알 이면 순종인 거야. 근데 라주알 스몰이 섞여 있으면 이건 뭔 종인 거야? 잡종인 거야. 오케이? 이 잡종의 표현형은 무슨 모양이야? 둥근 모양인 거지. 얘는 둥근 모양인 거지. 그럼 순종 둥근 안두하고 잡종 둥근 안두하고 우리가 눈으로 비교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똑같아. 혈액형이 A형인 게 A가 있고 AO가 있지, 그치? 둘이 어떤 피일까? 같은 피야. 소심해. 나 A형. 우리 와이프도 A형. 우리 딸내미도 A형. 어떡하지? 개소심한 집안. 자, 그래서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갖다가 표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라주알, 스몰알 이딴 식으로 쓰는 걸 갖다 무슨 형이라고 하는 거야? 유전자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좀 압축해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를 지울게.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자가교배라는 걸 시킬 거야. 아유, 얼어 죽을 자가교배는 또 뭐야? 이거야. 좀 더러운 말로 할게. 미안해. 근친상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얘랑 결혼해서 얘를 낳았잖아. 그지? 설마 얘 하나만 낳았겠니? 여러 개를 낳았겠지, 그치? 자손들끼리 결혼을 시키는 거야. 이걸 갖다가 잡종 1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잡종 1세대. 잡종 1세대. 엄마하고 아빠하고 결혼해서 나하고 누나하고 난 거야. 이게 1세대인 거잖아. 이 잡종 1세대가 자가교배를 시키는 거야. 근친상간, 남매, 혹은 자매. 자매는 아니지. 큰일 났지, 자매끼리. 안 되죠? 뭐라 그래? 남매 말고. 오빠 동생도 남매인가? 누나 동생도 남매고 오빠 동생도 남매냐? 어쨌든 남매가 결혼을 한 거지. 너무 상상하지 마. 자, 이것도 뭐야? 잡종이죠. 잡종 1세대끼리 뭐를 시켜보자? 교배를 시켜보자. 하면 나오겠지. 뭔가 또 나올 거야. 그러면 어떤 새끼들이 나오겠느냐라는 건데, 이때 이렇게 분배 법칙하면 돼. 어떤 애들 나오겠니? 라지 R 가능하죠? 그지? 그 다음에 라지 R, 스몰 R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붙이면 라지 R, 스몰 R 한 번 더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얘랑 붙으면 스몰 R 나오겠지. 그지? 얘는 무슨 완두? 둥근 완두. 얘도 무슨 완두? 둥근 완두. 얘도 무슨 완두? 둥근 완두. 얘는 무슨 완두? 주름진 완두. 표현행의 분리비가 몇 대 몇? 3대 1이 나오더라 이거야. 표현행의 분리비가 몇 대 몇? 3대 1. 둥근 완두랑 주름진 완두의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떨어지더라? 3대 1로 떨어지더라. 그러면 유전자형의 비율은 몇 대 몇이 나오는 거야? 1대 2대 1이 나오겠지. 오케이? 하지만 표현형은 그냥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밖에 없는 거니까 1대 1 나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우성이 이기더라. 요게 무슨 법칙인 거야? 우열의 법칙인 거야. 우성이 이기더라.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우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잡종 1세대끼리 자가교배 시켰더니 표현행의 비가 3대 1, 그 다음에 뭐의 비가? 유전자형의 비가 1대 2대 1이 되더라. 요걸 갖다가 무슨 법칙? 분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힘들어, 그치?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용어가 좀 힘들어, 용어가. 근데 대략 어떻게 되는 건지는 아시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뭐를 가지고 갈 거냐면은, 내가 아까 이게 무슨 형질이라고 그랬어? 둥근 새끼랑 주름진 새끼가 대립형질이라고 그랬지, 그치? 또 하나의 대립형질이 있어, 또 하나의 대립형질. 뭐? 황색과 녹색이 있어요. 그럼 노란색 완두를 갖다가 라지 Y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무슨 완두를 갖다가 녹색 완두를 갖다가 스몰 Y라고 해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벌써 내가 이미 알려준 거야. 옐로우야, 옐로우. 누가 우성이란 얘기야? 옐로우가 우성이란 얘기겠지,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교배시켜서 잡종 1세대가 뭐가 나오는 거야? 라지 Y하고 스몰 Y가 나오겠죠. 그치? 그러면 이 라지 Y, 스몰 Y를 갖다가 노란색 잡종 1세대를 갖다가 무슨 교배? 자가교배 시켜보는 거야. 그러면 어떤 아이가 나오겠니?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야. 라지 Y 하나, 라지 Y, 스몰 Y, 그 다음에 스몰 Y.
그래서 얘가 무슨 완두야? 노란색 완두. 얘가 무슨 색 완두야? 녹색 완두인데 누가 더 우성이더라? 노란 완두가 더 우성이더라. 우열의 법칙을 따르더라. 이게 멘델의 유전 법칙의 첫 번째 무슨 법칙? 우열의 법칙과 분리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독립의 법칙은 조금 복잡해요. 따라서 다음 시간에 갈 건데 여기까지 요 그림 이해하는 것까지만 해오시면 다음 주에 독립의 법칙부터 좀 빨리빨리 갈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람의 유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전을 배우게 됐거든. 이런 걸 갖다 가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해놓고 우리 동생 철수, 영희 막 민수 놓고 그 다음에 얘랑 이 집 아들내미랑 저 집 딸내미랑 결혼했는데 애 새끼가 뭐가 나올 확률은 몇 프로일까 이런 개 같은 문제가 나온다고. 대략 대충 무슨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따라서 이 가계도를 갖다가 그릴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해. 여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페이지로는 한 페이지밖에 안 나왔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여기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독립의 법칙이라는 것까지 하고 나서 이제 유전은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야. 고생